안녕하세요. 닥터 왕루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항상성 노화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일 수도 있고 미토콘드리아일 수도 있고 마인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오카인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내용이지만 저는 이게 전신적인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조금만 먹어도 체해요. 기름진 음식도 아니고 양도 많지 않은데도요. 명치가 답답하고 가스가 차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떨어져요. 50대 여성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내시경 정상이었고 특별한 위험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10년 넘게 자주 체하는 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들을 통해 자주 체하는 증상이 왜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니라 염증과 대사노화의 신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검사상 증상인데도 왜 계속 체할까요? 이런 분들 너무나 많죠. 위내시경 정상입니다. 피검사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더부룩합니다. 식후에 졸리고 무기력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체합니다. 이것은 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소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와 리듬이 무너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소화는 윗산만의 문제가 아니죠. 효소, 장운동, 혈류, 자율신경, 그리고 에너지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게 되면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소화할 여력이 없어. 그 표현이 바로 체함입니다. 그렇다면 자주 체하는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환자분을 포함해서 자주 체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소화효소가 부족합니다. 나이, 스트레스, 만성염증이 겹치게 되면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덜 분해된 채로 장으로 내려갑니다. 둘째, 소화 운동이 느려집니다. 위배출이 지연되고 장 연도 운동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고 복부가 팽만해지고 트럼이 늘어나게 됩니다. 셋째, 장 점막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장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장벽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미분의 음식이 염증 신호를 만들고 장벽 자극이 전신 염증으로 번지고 그 염증이 다시 소화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뭘 먹어라, 한 가지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최소한의 기전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체하는 몸을 되돌리는 6단계 솔루션, 그리고 작동 원리입니다. 첫째, 소화효소 보충입니다. 분해 능력 복구가 1번이죠. 자주 체하는 분들의 가장 흔한 문제는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식이 잘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스트레스, 만성염증은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 분해가 느려지고 위 배출 신호가 늦어집니다. 소화효소를 보충하게 되면 음식이 더 빨리 잘게 분해되고 위에서 이제 내려보내된다는 신호가 생기게 됩니다. 체함의 출발점을 막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소화운동 개선제입니다. 위와 장은 근육기관입니다. 위와 장은 가만히 있는 주머니가 아니죠. 리듬 있게 움직여야 하는 근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자주 체하는 분들은 이 움직임 자체가 느려져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있고 위 배출이 지연되고 장 연도 운동이 감소합니다. 소화운동 개선제는 위의 배출 리듬을 회복시키고 장의 연도 운동을 도와서 가스와 복부 팽만을 줄여줍니다. 먹으면 바로 답답해진 느낌, 그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생활습관 교정이죠. 소화는 신경 반사입니다. 소화는 먹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먹기 전 상태에서 이미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그 상태에서는 소화기능이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으면 체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 전 5분은 멈추는 시간으로 만들고 씹는 속도를 확실히 늦추고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 저녁 가식을 피하고 몸을 차게 만들지 않는가. 부교감 신경을 켜야 소화가 켜집니다. 넷째, 유산균입니다. 체하는 몸은 이미 장 환경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반복적으로 내려가면 장내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유해균이 늘고 가스가 늘고 장점막이 자극되고 면역계가 예민해집니다. 유산균은 미분의 음식으로 인해 자라는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가스 생성을 줄이고 장 면역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즉, 체함 이후에 생기는 장 염증의 불씨를
끄는 역할입니다. 다섯째, 글루타민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장점막은 회복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장점막은 하루에도 수차례 손상과 회복을 반복합니다. 그 회복에 많이 쓰이는 연료가 글루타민입니다. 글루타민은 장점막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장벽의 회복을 돕고 염증 물질이 혈중으로 들어온 흐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자주 취하는 분들은 장점막이 이미 지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누수에서 전신염증으로 이어지는 기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미토콘드리아 부스트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소화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소화는 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너지가 하는 일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기관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위와 장의 운동이 둔화되고 점막 재생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끌어올리면 위장관 근육의 수축력이 회복되고 장 점막 재생이 빨라지고 전신 대사 리듬이 안정됩니다. 즉 체하는 체질 자체를 바꾸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왜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느냐? 자주 체하는 사람에게 소화제 하나만 쓰는 것, 고장난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만 고치는 것 같습니다. 분해가 되어야 하고 이동이 되어야 하고 장 환경이 정리가 되어야 하고 점막이 회복되어야 하고 에너지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다섯 축이 동시에 돌아가야 소화는 정상화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환자분은 체하는 빈도가 줄었고 식후 졸림이 사라졌고 아침 컨디션이 회복되었으며 복부 평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제 음식이 무섭지 않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주 체하는 증상은 참아야 할 증상이 아닙니다. 그건 위장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노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소화는 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에너지와 리듬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바로잡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닥터 박미수였습니다.